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시청자 질문이고, 아까 같은 분인 리 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리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자본, 국력, 인구, 숫자, 국가 경제력, 대외자산, 출산율 등 반도체 빼고는 모든 게 밀려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친일파다, 일본 빠돌이냐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니,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들 사실 일본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더 상황이 안 좋아. 사실 난 제어이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일본 걱정하는 거예요. 네. 저 어이가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산업 걱정하는 겁니다.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굴 걱정해?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할 때가 뭐냐면 자기 자신부터 걱정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남을 걱정을 해. 참 이상한 나라야. 여러분 뭐 나라나 기업 걱정하기 전에 본인부터 걱정을 해.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머슴이 주인 걱정한 나라니까. 머슴이 이 머슴이라 표현하면 웃기긴 한데 머슴이 뭡니까? 서민이에요. 서민. 서민들이 재벌 걱정을 해. 재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예인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걱정을 해. 여러분 자신 지금 재정 상태부터 걱정을 해요. 왜 남 걱정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걱정을 해서 뭐 도와줄 게 있습니까? 도와줄 생각 없잖아.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걱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걱정을 잘했으면 메탄지를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예요. 자기 밥그릇도 모르고 자기 주위도 모르고 자기 걱정을 못해요. 즉 누구보다 본인 걱정부터 해야 돼. 남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마이너스 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앞가림 못하는 게 무엇인가? 이 걱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걱정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사실 쓸데기 없는 걱정들이 많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거. 뭐 나라 걱정하는 거. 사실 뭐 나라 걱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나라 걱정 말이죠. 우리가 개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걱정은 뭐예요? 도움이 되는 걱정은 우리가 우리 능력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신이 노력만 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걱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상당수는요. 우리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사람 걱정한다 한들 뭐가 도움이 되죠? 우리 자신한테? 도움이 일절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일본 사람들, 일본 나라, 뭐 주변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자신부터 어떻게 해결 나갈지 진지하게 걱정을 해야 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걱정이 돼, 진짜로. 왜 걱정이 되냐? 정작 자기 자신은 걱정 안 하고 딴 사람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딴 사람 걱정한다는 거 여러분 앞가림 잘한다는 거야. 응? 딴 사람, 딴 나라를 걱정하는 거는 우리 자신한테는 문제가 없다.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정작 걱정해야 될 거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난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개개인이 다 걱정이야. 왜냐,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현실적으로 뭔가
나라 사정이 안 좋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 가계부채나 아니면 카드 빚이나 리볼빙 빚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게 정상이냐 말이죠. 나라 걱정은 제대로 하고 자기가 앞가림을 잘하고 걱정을 했으면 빚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이 빚이 더 늘어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하면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정작 자기들이 뭔가 인생 걱정 안 해가지고 자기가 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나라에 도와달라고 하잖아. 애도 아니고 진짜 다 큰 어른이 뭐 하자는 건지.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볼 자신이 없으면 남을 보고 욕하기 마련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좋은 말이네요. 정말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정작 남을 보고 욕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볼 자신이 없다. 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자본, 국력, 인구, 숫자, 국가 경제력, 대외자산, 출산율, 반도체 빼고는 모든 게 밀려있다. 사실입니다. 난 제일 어이가 없는 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나라 재정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라에 돈이 많고. 정작 국민들이 좀 가난하게 사는 거 있어도 나라가 뭐 부도가 난다거나 재정 상태가 어려울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버블 경제라는 큰 산 한번 넘었어요. 물론 디플레이션 사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어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지금 빵꾸가 숑숑 나 있는데 정작 국민 개개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눈치를 못 살피는 것 같아. 자, 자본이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자본 뚝뚝 떨어지죠. 국력 지금 이제 나라에 태어난 애가 없어가지고 여성 진폐제 많이 나오죠. 인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가 아니죠. 작년 출생아수 24만 9천, 사망자수 37만, 마이너스 12만 1천.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습니다. 숫자, 뭐 인구나 숫자는 같은 말이죠. 국가 경쟁력. 우리나라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대외자산,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출산율, 뭐 출산율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작년 출산율이 0.78명이잖아. 반도체 빼고라고 했는데 앞으로 반도체도 포함될 겁니다. 반도체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좋은 시절 갔어요. 좋은 시절. 그동안 많이 해먹었어요. 반도체. 대만이 막상 치고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 반도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이렇게 많은 수익을 기대할 거라 생각을 했었나요? 그렇게 생각 못했죠. 이런 말을 하면 친일파다 빠돌이다. 그 친일파다 빠돌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친일파 같은데요? 그 친일파 빠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뭐 하나 좋을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하나 좋을 게 없어.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자신이 자신 인생부터 걱정하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 인생 대비를 한다는 게 별거 없습니다. 위험한 도박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올인성 투자 같은 거 뭐 영끌비투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 버는 돈 착실하게 모으고 씀씀이 조절해야 되고 앞으로 사치는 부리면 안 돼요. 그게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비입니다. 근데 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지금 돈을 안 모은 사람들 많잖아. 마통을 뚫은 사람들 많이 있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40%는 빚이 있대요, 빚이. 통장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빚이 있대, 빚. 마이너스보다 못하대.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빚만 없어도 성공이라는 얘기 나올까? 이게 여러분 자랑입니까? 빚만 없는데 성공이래. 솔직히 저는 일본한테 상당히 밀린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그런 상황이나 메타인지 능력은
일본한테 많이 빚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애초에 빚을 안 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대출 상품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국민들이 대출을 한번 세게 대이다 보니까 빚을 내서 사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물건을 빨리 바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문화 중에 미니멀 라이프라고 아시죠? 미니멀 라이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니멀 라이프가 일본에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미니멀 라이프하고 일본에 사는 미니멀 라이프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미니멀 라이프 서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지 않는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서적이 있는데 그 미니멀 라이프 서적을 만드신 저자분이 대부분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 왜 일본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탄생하게 되었냐?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회가 되면서 더 이상 월급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사치를 부리면 살 수가 없어요. 일반 서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쥐어짜내가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넓은 집을 갈 수도 없어요. 일본의 집은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30평 이상인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 좁은 집에서 공간을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구를 최대한 적게 놔야 됩니다. 가구를 최대한 적게 놔야 되고 딱 필요한 것만 써야 되고 그리고 돈을 최대한 줄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딱 필요한 물건만 있는 거야. 딱 필요한 물건. 일본 집 가보면 정말 필요한 물건 딱 그것만 있어. 이불도 딱 필요한 한 사람 쓸 수 있는 딱 그 이불만 있고 수저도 딱 그 식구들 먹을 수저 이제 젓가락 그 수저 딱 그것만 있어요. 냄비도 한두 개만 있고.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물건만 놔두고 나머지 버린다고는 사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의 서민 가정들은 생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미니멀 라이프는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미니멀 라이프는 일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인테리어를 해요. 우리나라의 미니멀 라이프는 일단 리모델링부터 출발합니다. 리모델링 자체가 돈 낭비잖아. 일본 집 가면 리모델링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 일본은 그냥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미니멀 라이프 택한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깔끔한 모습 보여주려고 뭐 인테리어 깔끔하게 하고 예쁘게 보이는 거 그런 것을 기준을 두고 미니멀 라이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미니멀 라이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남들한테 예뻐 보여 인스타 같은데 깔끔하게 보여 자랑하려고 그래서 낡은 물건 버리고 새 물건을 교체하잖아. 예. 새 물건 사버리잖아요. 쇼핑몰 같은 데로. 돈 낭비죠, 돈 낭비. 기존에 썼던 거 다 버리고. 컨셉 안 맞는다 버려버리고. 집 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뭐 팬트리 같은 거 집어 넣어버리고. 한번 생각해요. 요즘 아파트에 팬트리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짐이 많다는 거거든. 사실 지금 우리가 일본을 걱정하고 일본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을 봐야 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더 심각해요. 우리는 아직 버블이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버블이 깨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조짐이 보이는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버블이 깨져버리면 그때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대비가 아무것도 안 되는 분들은 빚만 있는 분들 벌이가 안 좋은 분들 앞가리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버블이 깨져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나라에서 도와주지도 못할 건데. 그래서 마인드 여러분 걱정은요 여러분 자신부터 걱정을 해요. 여러분 자신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걱정도 하시고 뭐 재벌이니 연예인이니 그리고 일본 사람이니 나랑 상관없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도와주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걱정은 내 인생 이로울 게 전혀 없다. 여러분 자신 인생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된다. 그 외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